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성론 얘기를 계속 해드릴 겁니다. 이 인성론만 정리하면, 왜 인성론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성론만 정리가 되면 중국 불교사는 거의 날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불교하시는 분들이 중국 불교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인성론에 대한 배경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만 답을 내려고 하니까 실제로는 불교 밖의 영향이 불교 안에 작용을 한 거거든요. 중국 불교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천태화엄 선이에요. 천태종. 저 천태종 아닙니다. 중국의 천태종. 고려시대까지 있었던 천태종. 천태종, 화엄종, 선종이거든요. 이게 전부 인성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사실 저런 거를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성론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럼 인성론이에요. 인성론. 그리고 저 인성론을 잘 알면 유교도 바로 됩니다. 유교, 도교까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비슷한 거 가지고 자꾸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의 차이인 거지, 실제로는 이게 뻔한 견적 나오는 거고 어려운 건 사실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거 왜냐면 이게 2500년 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대단해봐야 뭐가 대단하겠어. 시대 배경을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렇게 되는데, 춘추시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왕 눈치 보면서 싸우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천자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 거고, 그 밑에서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춘추 오패라 그래요. 오패라 그래서 이제 제나라 환공, 그 다음에 초나라 장황, 진문공, 진나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진나라가 이제 깨지면서 나중에 전국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초나라에 장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강남에 초나라 장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제나라 산동성 쪽에 제나라에는 이제 환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환공? 관포지교 할 때 그 관중이 모셨던 게 이 환공이에요. 환공. 그 다음에 이쪽에 진문공. 이 진은 이 진자입니다. 이 진자를 쓰는 진문공이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월나라가 있습니다. 월나라 밑에가 월남입니다. 베트남 월남. 월남. 월나라 밑에 있어요. 월남이야. 월남. 여기에 이제 오왕 부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이제 월왕 구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치고받고 맨날 싸워요. 이게 사실은 초나라가 좀 더 위로 올라와야 되고, 이렇게 맨날 싸워. 그래서 5월 동주라는 동, 순망치한,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지그들끼리 계속 싸웁니다. 저 5명이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이 춘추시대를 대표하는, 그래서 춘추의 5명의 패자라 해서 오패라 그래요. 오패가 뭐냐면 이걸 다 정복하진 않은데 힘이 있어서 줬다 폈다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나 안 그러면 시진핑 같은 게 패자입니다. 패자. 다 먹고 들어오는 건 아니야. 근데 눈치를 봐야지. 눈치를 봐야지. 전 세계 패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패자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 패자들도 있어요. 뭐 푸틴 대통령도 있고, 시진핑도 있고, 뭐 이렇게 이해가 대충 되시죠? 그런 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황공이라는 사람은 그 관중 포숙을 썼었던 사람이고, 뭐 여기에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장황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초나라 장황. 저 얘기 보면 뭐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있죠. 왕이 되고 3년 동안 술만 먹었대. 내리 술만 먹었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술 먹으면서 그랬거든요. 입이라도 뻥끗하면 죽는다. 누구든지 말하면 죽어. 이러고 3년 동안 먹었는데 말을 하는 놈이 없더래. 죽을까봐. 이제 3년이 지나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니까 한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3년 동안 어떤 새가 있는데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고 있다. 뭐 어떻게 좀 해봐라.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초나라 장황이 참 멋있지.
술잔을 탁 던지면서 했다는 얘기 그거예요. 한 번 나르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한 번 울면 천하가 진동한다. 딱 그리고 술 딱 끊고 그때부터 정사를 시작하는데 그 3년 동안 사람을 본 거예요. 누가 쓸만하고 누가 쓸모없는 놈인가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막 딸랑거리고 있었겠지. 딸랑딸랑 막 이렇게 거리고 있었겠지. 그래서 싹 숙청하고 쫙 몰아서 밀어붙여서 천하의 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시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 이 부차, 구천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 이게 손무, 오자서, 손자병법 요 밑에 부리면서 쓰는 사람이고 요 구천이 와신상담할 때 쓸개 빨아먹으면서 이 구천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난 저런 사람 처음 봤다니까. 예. 부차가 초나라를 나중에 치고 들어가니까 이 구천이 여기를 공격하거든요. 이 뒤치기. 집 비었을 때 빈집 털기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부차가 결국 나중에 상처 입고 그게 발가락에 상처 입고 골마서 죽어요.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아들이 합녀요. 합녀. 들어봤을 거예요. 우왕 합녀. 이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죽인 건 구천이니까 구천을 네가 꼭 복수를 해라. 라고 해서 저 합녀가 또 오자수하고 손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잘 써가지고 이깁니다. 그래서 구천이 제표. 그래서 그걸 이제 죽여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구천이 또 잘 켜요. 잘 켜. 너무 기니까 아버지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약간 노비 비슷하게 이렇게 왕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풀려나는지 아세요? 난 저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싶어. 왕이었던 사람인데 합녀가 아프니까 저게 이제 낫겠나 안 낫겠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구천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합녀의 응가를 먹습니다. 이걸 맛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먹고 나을 병입니다.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합녀가 딱 보니까 저걸 먹을 정도면 쉽지 않은데 이건 누가 봐도 쉽지 않은데 그래갖고 사람을 신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너네는 먹을 수 있겠냐? 이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꼭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뭐 나중에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풀어줬잖아요. 풀어주니까 집에 가고 계속 쓸개 먹고 있고 쓸개 빨면서 매달아 놓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합녀가 되치기 당하죠. 합녀가 구천 잡으러 갈 때는 와신, 그러니까 장작 쌓아놓고 거기서 자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노력해서 결국 얘를 이겼고 구천이 이길 때는 쓸개 먹었다는 거잖아요. 쓸개를 계속 아침마다 빨면서 네가 당한 치욕을 잊지 마라. 그렇게 결국 합녀를 잡아요. 뒤집게 해가지고 잡아요. 그런데 합녀하고는 이제 합녀가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합녀는 저런 구천 스타일은 아니지. 그래서 결국 자살합니다. 근데 여기 이 이야기에 기가 막힌 사람이 등장을 해. 기가 막힌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범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범녀. 이 구천의 책사인데 범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춘추전국 시대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국가 개념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갔다가 기용되고 저기로 갔다 기용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스포츠 선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으면 뭐 내가 축구구단을 하나 만들면 만수르 같이 뭐 브라질에서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갖고 한 1조 정도를 하면 우리나라 축구팀인데 내 팀인데 전 세계 1등 팀이 나와. 만수르가 그렇게 했어. 그냥 무진장 갖다 박으면 돼. 그럼 그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 저런 대단한 사람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쓰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쓰겠다. 연봉이 딱 맞으면 그 사인해가지고 바로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개념이 없어. 이때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저 범녀라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싹 쓰는데 저 사람이 기용한 사람 중에 저 범녀가 중국의 역사상 등장하는 최초의 매점 매석가입니다. 떼돈을 벌지. 매점 매석이 진짜 돈 많이 벌거든.
그거를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자 나중에 제자인 자공이 매점매석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뭘 하는 거냐면 나라를 다 뒤져가지고 미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부차한테 미인계를 써요. 구천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들어간 미인이 서시입니다. 그 유명한 서시. 네, 서시. 서시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서시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시씨라는 뜻이에요. 서쪽 지역에 사는 시씨라는, 예, 원래 빨래하는 애예요. 근데 빨래하다가 이게 인물이 너무 좋으니까 길거리 캐스팅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물이 너무 좋아서 이게 나중에 저 나라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오나라에 파견돼 가지고 이제 부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라의 재정을 탕진시키는 그런 역할, 스파이지 어떻게 보면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저 서시가 한번 딱 뜨면 그 빨래터에 딱 뜨면 물고기가 싹 가라앉는다. 그 사대미인 뭐 이런 얘기 중국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 치모가 서시예요. 치모, 물고기가 수영하는 걸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라앉는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랬다. 사람이 오는데 물고기가 가라앉지. 그럼 죽으려고 떠오르냐? 당연히 가라앉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 서시가 뭐 약간 폐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손을 얹고 아침마다 이렇게 인상을 찌푸린데 아프니까 그게 굉장히 이쁘대. 그게 너무너무 이쁘대. 너무 이쁜 여자가 찡그리니까 그게 이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고사가 있어. 그게 동시호빈이라는 거야. 동쪽 지역에 쟤는 서쪽에 서쪽에 사는 CC인 거고 동쪽에도 CC가 살았대. 그 여자인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애가 이러고 인상 쓰면 막 넘어간대. 근데 그 동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같은 성씨고 쟤랑 별 차이도 없는데 쟤의 도대체 인기 비결은 뭘까?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이거야. 이러면서 인상을 쓰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그걸 따라해서 인상을 썼더니 얘는 원래 상태가 안 좋은 데다가 인상까지 쓰니까 그래서 지 분수를 모르고 따라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동시효빈이라는 고사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와신 상담도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고 동시효빈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법녀가 굉장히 대단한 게 제가 저런 법녀 스타일 굉장히 좋아해요. 저 사람이 머리는 좋은데 A급이 아니야. A급이면 여기까지 안 와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이쪽 나라들에서 하지. 그러니까 이쪽 나라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좀 찌부른데 이류로 내려온 거야. 거기서 이제 자기가 대장이 돼서 이제 제갈량 같이 책사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배워야 된다. 저 구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이 길고 약간 베란다가 돌출됐대. 이게 길고 이게 돌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약간 타족과 이해가 되죠? 이런 스타일은 고통은 함께 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같이 누릴 수가 없대.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같이 딱 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천이 함녀를 죽이고 오나라를 딱 이렇게 제끼고 난 뒤에는 법녀는 자기가 매점매석으로 떼돈 번 걸 가지고 바로 빠지는데 사표 내는 거예요. 사표 내는 거예요. 중국에서 제일 재상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저 관중, 그 다음에 저 초안지의 소하, 제갈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법녀는 약간 운치 있는 사람이거든. 이제 다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빠진다. 바로 사직서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서시랑 같이 갔다. 멋있지. 참 저 낭만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 당시에 이걸 보면 진짜 별 놈이 다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 말고 여기 진나라, 진목공도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더 들어가요. 다 더 들어가.
그래서 이런 패자들이 활동하던, 그러니까 대장들이 하나씩 나올 때는 이거는 춘추시대라고 하는 거고, 전국시대는 전국칠흥이라고, 이 진나라가 너무 잘 나가니까 진나라가 나중에 쪼개져요. 한위조로 쪼개져. 그래서 이게 이 밑에가 한나라, 여기가 위나라, 위쪽이 조나라. 그래서 여기는 연나라가 있고, 제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초나라가 있고, 오나라, 올나라, 그 다음에 이쪽에 진나라, 이렇게 해서 7개 나라가 되면 그걸 이제 전국칠흥이라고 해서 이제는 7팀만 남아서 이제 박 터지는 거예요. 그 전에 짜잘한 것들은 싹 끝나고, 원래는 저 진이 최강이었기 때문에 쪼개져도 얘는 3개가 얘네들이랑 어느 정도 할만해. 그러니까 이 진이 있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통일됐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진한테 먹혔지. 서쪽 진한테 먹혔지. 그리고 이 진을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위진남북 시대 때도 이 진자를 쓰는 거예요. 이 진이라는 글자 나라는 잘 안 나옵니다. 다 이 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진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혼란 상황에서 각 나라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당기려고 계속 당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국가적인 위치가 달라져요. 어차피 임금이 머리 좋은 건 아니거든. 임금은 사람을 쓰는 사람이지. 임금은 혈통으로 되는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자백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백가들이 백가쟁명, 이름을 서로 다투는 거예요. 말은 백가인데 실제로는 그게 구가 십가거든요. 중요한 거는 유묵법도라고 그래서 유가, 묵가, 법, 그 다음에 도가, 노자장자, 도가, 그 다음에 음양가, 음양가는 음양오행 이런 거, 방술, 술사, 오래 살고 뭐 이런 것, 전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명가, 논리학, 논리학자들. 논리가 왜 필요하냐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외교 같은 것도 막 해야 되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니까 전쟁도 하지만 이게 외교전도 한다고요. 그때 이제 논리적으로 거기서 이제 공손용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공손용의 흰 말은 말이 아니다. 백마 비마론 아주 유명한 겁니다. 흰 말은 말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흰 말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서 모든 학자들을 깨트렸대. 그 유명한 얘기예요. 희다라는 개념과 말이라는 개념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개념들은 분리되어야지 동시성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논증을 막 하는 거예요. 약을 팔아가지고 학자들을 다 깨트렸대. 그런데 되게 웃기는 얘기가, 그런데 자기가 흰말을 타고 관문을 나가는데, 성문을 나가는데 말세를 내고 나가더래. 왜냐? 그 지키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안 먹혀.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학자를 잡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무대뽀 할매. 그리고 논리가 아주 논리적인 사람을 잡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근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상대가. 그러면 그러니까 하면서 지 얘기만 하는 거야. 계속. 논리는 필요 없어.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 그러니까 근계 이렇게. 그러면 논리적인 사람이 속이 터져서 항복입니다. 항복입니다. 이게 명가가 논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 한자는 논리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리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데 이 시기에 잠깐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는 다 뭐냐면 불교처럼, 선불교처럼 직관 이런 걸로 간다고요. 근데 이때는 논리 개념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종행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종행가는 가로 세로 가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유세하는 거예요. 서로 편 먹어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로비스트? 로비스트? 그 다음에 여기에 농가,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잡가. 잡가는 그냥 잡이에요, 잡.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소설가도 들어가기도 하고. 몇 개요? 네,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거 다 뭐 뒤에 거는 별 필요 없고 요 4개. 4개가 핵심입니다. 4개가 핵심입니다.
제자 백가를 제자 구가 뭐 이렇게 구가 꽉 찼다, 완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뒤쪽은 좀 들쭉날쭉하고 앞쪽 거 네 개가 이제 핵심.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나를 기용해 줄 사람 그리고 없으면 가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가장 이적료가 높았고 그 다음에 연봉이 많았던 사람은 순자입니다. 맹자는 땡뿐입니다. 맹자는 말만 더럽게 많고, 말만 더럽게 많고, 그리고 맹자는 거의 아마 자기가 혼자서 책 썼을 걸. 순자는 집단지성이에요. 그게 직하학궁에서 제나라에서 그런 학자들을 모시는 데가 있어요. 따로 거기 리더입니다. 제주. 그러니까 서울대로 얘기하면 서울대 총장, 실력으로 올라가는 사람, 진짜 실력으로서 총장이 되는 사람. 그냥 이렇게 낙하산 말고 그게 순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제자백가들이 많이 움직일 때 이 성론, 이 인성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논의가 많이 돼요.